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어떤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성남지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성남FC인데 그런데 이 성남FC 건 관련해가지고는 지난해 작년 9월 30일에 이미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의 담당 팀장을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거죠. 핵심이 부정한 청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 성남FC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 정진상 실장을 통하든 어떻든 아니면은 적어도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내일 한 차례로 끝이 날지 또 소환 조사를 어느 정도로 이어갈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 성남FC 관련해서는 내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법리적인 다툼이 좀 중요한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는 이미 다 파악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제3자 뇌물죄의 특징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건데 제3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3자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이 공무원의 불가 뇌물, 불가 매수성을 처벌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 실은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거거든요. 성남FC 구단은 성남 시민 구단이고 따라서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의 세금이 전략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많을 것 같고 검찰은 뭐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 후 재판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이제 성남 시민에게 이제 돌아가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때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은 성남FC가 시민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성남FC는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의 주식회사예요.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의 구단주가 이재명 그 대표였던 거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신병 조사나 신병 구속이나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나 기소는 아니고 불구속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좀 예측이 되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이미 두산건설 대표라든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원칙인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 3자 뇌물죄의 액수는 크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거의 확인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굳이 야당 대표를 구속 기소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따라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어떤 여당의 입장은 방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과 이미 얘기가 돼서 구속영장 청구가 얘기가 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불구속 기소로 이 사건을 일단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받은 금액이 커요. 180억 뭐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받은 금액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준 기업들이 준 것보다 몇십 배, 한 100배 이상의 그 수익을 갖다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병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산건설 대표나 성남 팀장이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방탄국회가 열리는 거죠. 방탄국회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불기소 그 관련해 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니까 이번하고 똑같은 지난번 노웅래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벌어질 텐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명을 갖다 할 것인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주목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만배 씨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장동 사건 재판 이번 주 금요일 13일에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도 질문을 하는 게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심경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심경 변화를 통해서 진술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건 기존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진실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거짓말을 전제로 한 저런 질문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지인들이라든가 변호사까지도 구속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변호사는 아직 수사만 하고 있지만요. 네. 오히려 뭐 허위 진술의 유혹도 상당히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한 245억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추적해 보니까 한 148억에 대한 수표를 검찰이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들도 좀 거의 찾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 돈이 나왔을 때 다 이재명 측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돈을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돈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자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돈이 전달된 과정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과연 뭐 김만배 씨에게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겠어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인들은 내가 한 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saram들이 누구겠습니까? 지인들인데 그 지인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할까? 본인이 떳떳하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숨기는 게 많고 뭐 변호사 비용도 많이 썼다라고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김만배 씨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구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가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수임료가 지급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요. 일단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그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변호사에게 지급된 돈은 계좌로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왜곡할 필요는 없어서 아마도 이건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일반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네. 엄청나게 크지만 특수부 사건을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특수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검사 인력이고 어떤 재벌, 대기업 이런 굉장히 재력가들, 권력가들의 사건을 수사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호비를 받는 게 현실이고 또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됐잖아요. 사건도 한 5건 이상이고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은닉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도 네. 이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좀 많아 보이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수임료를 많이 받습니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 좋겠죠, 변호사들은.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아무리 사건이 커도
저기서 공 하나 정도 빠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이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이제 범죄 수익을 갖다가 은닉하는데 해당 법무법인이 가담을 했다면 이거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법에 따르면은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도 조문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김만배 씨와 언론사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로비 아니었냐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친한 동생들에게 뭐 돈을 그냥 용돈 주시 줬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워낙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써달라고 하거나 쓰지 말라고 하고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수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좀 대장동 수사가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서를 정한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소환하기 위해서 성남FC로 한 번 소환하고 또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하고 이러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사건 조사를 조율하고 하면 표적 수사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주는 것이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자들이 이제 돈을 받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부분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도 신분이 이제 기자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기자와 기자 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문제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네네. 저 어떤 식의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그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예. 8조 1항에 언론인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 8조 1항에 보면은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매년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돈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갖다 찾아보면은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배임 수재가 성립한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대가성인지 직무 관련성인지 그다음에 돈 액수가 100만 원 넘으면 다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